오래된 코인은 움직이지 않고 신생 코인은 꽉 쥔 채 비트코인 열혈 팬들은 비장의 한 수를 준비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요동치며 30억 달러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디레버리징으로 시장은 찬물을 뒤집어 쓰는 형국입니다. 트럼프가 펼치는 그림자 교체극 연준 의장 자리를 파월은 과연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 영토 확장, 미국 상장도 추진 중 크라컨, 이번엔 큰 판을 벌이려 합니다. ETF, 스테이블코인, RWA 총출동. 홍콩은 웹3의 돈체인 거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뜯어가면서도 인도는 여전히 비트코인 비상금을 만들려는 걸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6월 27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24일 기준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이미 조용히 123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했으며 이는 전체 시장 유통량의 6.2%에 해당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전통 자본의 본진에 직접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현재 ETF의 총 시가총액은 1113억 달러에 달하며 장부상 수익은 774억 달러입니다. MVRV 비율은 1.43으로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폭등의 정점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3.7이 정점 경고선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ETF의 평균 매입 단가는 약 7만 3,600달러로 향후 시장 조정이 있을 경우 이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수익률 50에서 75%에서 차익 실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시점마다 망설이는 것입니다. 블랙록은 혼자서 약 69.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TF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자 그대로 비트코인계의 슈퍼고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ETF가 대부분의 코인을 잠가두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박이 크지 않으며 중기적으로는 낙관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ETF들이 장부상 수익이 과도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내릴게요 라는 매도 러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은 순식간에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보유자 LTH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30일 동안 순증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침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과 겹칩니다. 이는 모두가 절대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TH는 실질적으로 장기 공급량을 의미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이동이 없었던 비트코인을 말합니다. 이 자산은 보통 가장 확고한 중장기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보유 기간 분포로 보면 이 새로운 LTH 대부분은 90만에서 17만 달러 구간에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0만 달러 근처에서도 장기 보유를 택한 자금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LTH 급증은 보통 강세장의 준비 단계 또는 중기 조정기에 나타나며 시장 최고점에서의 광적인 차익 실현과는 반대입니다. 즉 오래된 코인은 움직이지 않고 새로 들어온 코인도 팔리지 않으며 모두가 미래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높으며 LTH 공급 동향은 향후 상승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6월 들어 비트코인 시장은 꽤나 다이내믹했습니다. 가격은 한 차례 하락했지만 곧 10.7만 달러 부근까지 회복했습니다. 다만 미결제 약정은 별다른 반등 없이 378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까지 하락했고 이후 소폭 반등해 348억 달러까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약 3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래버리지로 코인을 투기하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되어 시장에서 밀려났음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해 일부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포지션을 줄였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디레버리징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 상승장을 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과도하면 오히려 변동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품을 정리하고 가볍게 새 출발하는 시기이며 다음 랠리에서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악재가 없다면 시장은 당분간 횡보세를 보이며 포지션 교체를 거쳐 중기 상승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워싱턴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 곧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대사이도 나서서 새 연준 의장이 빠르면 내년 5월에 취임할 수 있으며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 인선이 발표된다면 평소 3에서 4개월 걸리던 인수인계보다 훨씬 빠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면 보다 강력한 정책 공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공개 발언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그 뒤를 이을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연준과 백악관 사이의 관계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그야말로 한편의 정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I need to ask, assuming you are not reappointed, would you stay on as governor when your term as chair ends? I'm not thinking about that. I'm thinking about this. 제롬 파월이 물러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시장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관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로는 총 5명이 꼽힙니다. 연준 이사를 지낸 케빈 워시는 정책은 더 유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연준의 모델 중심 접근 방식을 비판해 월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케빈 헤셋,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 전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말파스는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로 인해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현직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인물로 평가되며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늘 기습적인 전략을 선호해왔으며 이번에는 대놓고 연준 수장을 교체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새 의장을 먼저 띄워 향후 지명 과정에서의 험난함을 줄이고 동시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제롬 파월이 해임된다 하더라도 그는 2028년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1년 반 이상 그림자 의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연준 내부의 혼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법상 대통령은 새 의장을 지명할 수 있지만 현직 의장을 직접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일찍 인사를 흘리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연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인사 방향이 노출되면 예정된 의장은 상원 인사청문회와 시장의 주목 속에서 오히려 행동이 제약될 수 있으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카 규제가 시행된 이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유럽에서 라이선스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았고 OKX, 바이빗, 크립토닷컴도 빠르게 MITA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개미니조차 몰타에서 줄을 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MICA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에 통일된 규칙을 세운 것으로 여기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크래켄 아일랜드 중앙은행에서 미카 인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크라켄이 유럽 30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유럽은 암호화폐 규제의 최전선으로 떠올랐고 시장은 먼저 인가를 받고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자는 전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Market for Kraken. We're at such an exciting time for crypto with the implementation of MiCAR, which is what I was discussing there with my panelists. So yeah, really excited to be here, and it went well on stage, I hope. 미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컨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마이커 인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경제지역 EA 30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결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크라컨은 전면적인 유럽연합 인가를 받은 몇 안 되는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마이커를 따르려는 것은 아닙니다. 테더는 USDT에 대해 마이커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그 결과 크라컨, 크립토.com 등 여러 거래소들이 USDT를 잇따라 상장 폐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USDT는 다소 흔들리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약 3% 감소해 한순간에 4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테터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방향을 틀어 네덜란드의 블록체인 기업 퀀토스 페이먼스가 발행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EURQ에 투자했고 유럽의 스테이블R이 출시한 EURR 및 USDR에도 투자하여 우회 진입으로 다시 유럽연합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라켄도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영토 확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시에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클레의 상장 소식은 거래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래켄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파생상품 거래소를 인수하며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언젠가 나스닥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들의 로고를 자랑스럽게 내거는 것. 어느 기업이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웹3 무대가 너무나 흥미진진하자 홍콩은 나는 배우가 아니다. 이제 감독이 되겠다고 선언. 개미를 털려는 건가? 아니면 가산을 모으려는 건가? 인도의 암호 정책은 너무나 분열적입니다. 지난 2년간 암호화폐 업계는 거센 풍랑을 겪고 있지만 홍콩은 진정한 의미에서 바람을 뚫고 체인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5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T를 승인하면서 불장에 불을 지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암호화 자산 상승 흐름에 올라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가격 책정 체계에서 더 큰 주도권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입법회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고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모든 프로젝트는 반드시 금융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알리바바, 스탠다드 차타드, 애니모카 브랜즈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가장 먼저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직 바람이 멈추기도 전에 며칠 전 홍콩 정부는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정책 선언 이점을 발표하고 리프 전략 프레임워크라는 종합 패키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일련의 정책은 암호화 업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조치입니다. 디지털 자산 정책 선언 2.0에서는 JLP 전략을 제시하며 법률, 생태계, 응용, 인재 4가지 측면에서 지역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감독하고 재무제정국과 금융관리국이 법률 검토를 주도합니다. 또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 정부 채권과 ETF의 온체인 발행 및 세제 최적화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We've been hearing a lot from the industry players. Again, you will talk to the industry leaders across Hong Kong and overseas. They will tell you that our policymakers and the regulators, leaders are very welcoming and open-minded. 사실 ETF부터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정책 선언 이점까지 이번 홍콩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같은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웹3 전장에서 홍콩은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홍콩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며 홍콩은 이미 추종자에서 벗어나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웹3 분야에서 1순위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더 많은 블록체인 창업가, 웹3 프로젝트 주체 및 전통 금융기관들이 홍콩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홍콩은 글로벌 웹3 가격 결정권을 쥐는 핵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정책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웹3 경쟁에서 홍콩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으며 홍콩이 아시아 암호화 금융 1번 도시라는 타이틀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빛나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인도의 최근 암호화폐 정책 태도는 정말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인도는 2022년부터 암호 자산을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무려 30%의 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예산안에서는 보고 의무를 추가하고 과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2월 1일부터 적용되었는데 과거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최대 48개월까지 소급 조사하고 최대 7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머리가 다 밀린 수준으로 털리고 있으며 정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 BJP 대변인 프라디프 반다리는 최근 비트코인 준비금 시범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부탄이 이미 암호화폐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는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권형 비트코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세금만 있고 규제는 없는 정책을 비판하며 명확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governor of India's central bank had predicted that crypto will be the reason for the financial meltdown should it not be banned. Governor Shaktikanta Das said, quote, "If you try to regulate it and allow it to grow, please mark my words. The next financial crisis will come from private cryptocurrencies." 최근 몇 년간 바클레이스,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원래 암호화폐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같이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뛰어들며 미국 주식과 함께 신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강하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인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태도는 정말 어정쩡합니다. 30%나 되는 세금은 때리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규칙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조차 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규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6월에는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을 해치고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자산이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트코인 준비금 시범 사업을 한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답답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파워캐스터의 독일 거리에 그래피티 사진을 올리며 비트코인은 꺼져라.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루블이 2026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론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103호 제안 투표 요청이 싱가포르 시간 6월 26일 정식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트론 메인넷 업그레이드에서는 새로운 가상머신 명령어가 도입되었고 합의 계층의 검증 메커니즘도 최적화되었습니다. 중화권 암호화폐 미디어 PA뉴즈의 공식 X, 구 트위터 계정이 해킹되어 에어드롭 관련 허위 정보가 게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관련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 CEO 황인주는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총 22.5만 주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여 약 3,320만 달러를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